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산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1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3 왕건 내반의 의미와 64의 왕건 내연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건 내반, 왕건 내반, 왕건 내반. 가면은 어려움이 있고 오면은 자신을 돌이킴이라. 상활 왕건 내반 내희지야. 가면 어려움이 있고 오면 자신을 돌이킨다 함은 안에서 기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가는 것은 어려우나 오는 것은 쉬움으로 마음속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기본적인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계는 감의 험난함이 여전히 있고 학계의 지금 현재 위치는 멈춤의 제일 위에 있죠 지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물상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는 바른 자리죠. 그 다음 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량으로서 바른 자리이고 멈춤 간의 끝에 있으니 아픈 험난한 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감히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레바는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진은 역경이나 힘드나 되돌아오는 것은 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왕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오는 반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이제 실제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육사를 살피겠습니다. 왕건 내연. 가면 어려움이 있고 이어짐이라. 상활 왕건 내연 당위 실야. 가면 어려움이 있고 오면 이어진다 함은 자리가 마땅하고 결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상계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바른 자리는 맞죠. 그러나 응은 없죠. 그래서 육사는 바른 자리나 응은 없다. 즉 육사는 감께 첫 진입이다. 감께 험난함의 첫 진입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험난함의 진입을 조금 더 하게 되니까 상황을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원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동지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사는 돌아오면은 아래에 세효무리와 연합해서 존이 구호를 보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사는 음으로서 실속을 갖추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연합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 내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건 내반, 상할 왕건 내반 내희지야. 가면 다리를 절게 될 것이고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상활 왕건 내반은 밖으로 떠나갔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게 되면은 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수산건의 본상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본상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내산소각계에서 산깨 진의 다리가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다리가 쩔게 되니까 가면 쩔게 된다. 이게 본상을 취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되돌아오면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모경이 풍지간에서 이렇게 풍지간이 6에서 3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려오느냐? 풍지관계에서 관계의 합계가 이렇게 비어 있음,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허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6에서 3이 내려오니까 한 개의 강으로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관계 시절에 3이 6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6이 3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내부의 양이 모두 곤으로서 비어 있어서 소진되어 있으니까 한 개의 강이 들어오니까 왕건 내반에 물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4개에서 양을 하나 얻으니까 이렇게 리의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왕건 내반의 물상이 나옵니다. 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면 다리를 절게 될 것이고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상할 왕건 내반은 밖으로 떠나갔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면은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9.3에 대한 설명이고 6.4를 보겠습니다. 왕건 내연, 상할 왕건 내연 당위 실야. 가면 함께 가는 무리가 단절되어 다리를 절게 될 것이고 되돌아오면 함께 가는 무리와 연결될 것이다. 상할 왕건 내연은 그 지위가 합당하니 건실하게 됨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면 가면 이제 무리와 단절되고 되돌아오면은 무리와 연결된다. 이 연을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자가 이 연을 연결된다고 보죠. 그래서 가면은 동류와 헤어지느냐 연결되느냐 이 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최초에는 이렇게 건이 강거나 양강이 이렇게 모계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상을 추일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죠. 여기에 이제 차관에서 설명을 다산하고 계십니다. 이 설명을 보면은 최초에 이제 수산건이 이렇게 본계가 있으면 이제 육사가 이렇게 효변을 하는 거죠. 효변하면은 이제 효변하면 감의 질병이 나오는데 이 감의 질병은 이제 택사남이 나오는데 이 택사남은 기본적으로 천지빗계로부터 이렇게 추이를 해서 오는 거죠. 근데 천지빗계 시절에는 이렇게 강의 강건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 강건함이 천지빗계 시절에 있는데 그 질병이 없는 상태죠. 근데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커다란 감의 질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직계의 모계인 천지빗계 시절에 양의 강건함이 있어서 질병이 없었는데 추일하여서 택사남 3이 6으로 가면은 감의 질병이 생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렇게 양강 세계로부터 단절이 되니까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합니다. 즉 나아가면은 다리를 절게 되는 병을 얻게 되는데 왜 이렇게 병이 생기느냐, 건이 되는 양으로부터 서로 단절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수산건의 건계인 모계와 간과 속간은 모두 두 개 양이 여기 보면은 여기에 최초에 아까 여기 이야기했듯이 여기 두 개 양이 서로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연접하니까 괜찮은데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 떨어지면은 나아가면은 단절이 되니까 병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건 내반의 의미가 나아가면은 동류와 단절돼서 병을 얻고 되돌아오면은 동류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되돌아오는 물상을 보면은 다시 이제 천지빗계 시절을 이렇게 보면 추이를 해보면은 강건함이 이렇게 다시 생기는 거죠. 되돌아오는 물상에서는. 즉 돌아오면은 623으로 돌아오면 동류와 연결된다고 하니까 이 의미를 내반, 즉 되돌아오면은 동류와 연결된다. 동류와 연결된다는 의미는 이 세 개의 양이 서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위 실야는 그 지위가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산건의 물상을 보면은 이 육사가 효변하면은 택사남이 되죠. 이 택사남은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습니다. 천지빗계에서 6이 3으로 오니까 양강이 제자리를 얻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간의 의미가 이제 과실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과실의 의미도 있으니까 건실하게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 함께 가는 무리와 단절되어 다리는 절개될 것이고 되돌아오면 함께 가는 무리와 연결될 것이다. 상할 왕건 내에는 그 지위가 합당하니 건실하게 됨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다산의 설명이고 이제 오늘은 수산건의 9.3과 6.4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9.3에서는 앞에 험난함이 있으니까 되돌아오라는 이야기인데 이 되돌아오는 상징성이 무엇인지 6.4는 상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천적으로 내 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
건괴 자체는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니까 험난함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건가의 문제니까 이 괴상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개별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